예, 방금 전에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방폭이 있었어요. 예. 되게 중요한 기사였던 모양이죠? 우리 방송에서 꼭 중요한 뉴스를 하면 방송이 꺼진단 말이야. 누가 끄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귀신 링크가 정말 무서워요? 너무 티나지 않아요? 이게 좀 놀래긴 하잖아요. 예. 갑자기 뭐 원하지 않는 화면이 나오니까 놀래긴 하는데, 무섭지는 않던데. 예. 그니까 오세훈 이야기만 나온 방폭이야. 참 신기하죠? 딱 티가 나요, 티가 나. 네. 망치 소리인 줄 알았어요? 비실하기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 그 귀신 태그요. 관련 법규가 뭐냐면,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지금 네이버에 가서 업무방해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망치부인의 방송을, 예, 일부러 그 태그를 걸고 허위사실로 링크를 유도한 뒤에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때 사이버수사대에서 받았었어요. 예. 심영래 영화가 뭐 논평할 가치가 있어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바뀝니다. 그러려면요, 예, 민주당 안에 있는 개혁 세력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정의를 말하자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일종의 공통점을 아는데 얘네들은 심영래 영화에 미쳐있어. 심영래 영화의 열광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막 미친듯이 쫓아다녀. 그 다음에 그래놓고 지들이 그래놓고 망치부인대로 빨갱이래. 요게 그들의 공통점이죠. 예. 공무원 당선될 가능성도 없으면서 가산점 폐지에 열받고. 그지? 공무원 당선될 가능성도, 합격될 가능성도 없으면서, 가산점 폐지에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아까 또 뭐라 그랬더라? 심영래 영화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막 북한 사이트를, 북한에 대해서 막 미친듯이, 찾으러 다니고. 그죠? 공통점이야. 아우,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들으시던 분들 중에 한 200명이 아직 못 들어오셨는데요.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예.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면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검토하겠다. 이거 내가 아까 주장한 거잖아요. 내가 어저께. 그죠? 어제 제가 이 방송 폭파되기 전에 귀신 태그 때문에 폭파되기 전에 한 주장에 바로 적었잖아요. 그거 들으신 분, 예, 어저께 망치부인 방송에서,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귀신 태그로 애들이 장난하기 전에 바로 얘기한 게 바로 저거였죠? 그죠? 손. 맞지? 자, 어쩌면 그냥 망치부인의 주장이 그냥 곧바로, 이제 민주당이 말이에요. 미니여비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망치부인의 주장을, 엿듣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예. 야권 통합. 예. 제가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민주당을 확실히 협박해가지고 야권 통합 이루어낼 테니까 협조들 하세요. 얘 봐라.
망치 부인님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심형래까지 끌어들이나요? 심형래 얘기 누가 했니? 어이 어린 벗, 심형래 얘기 누가 맨 처음 했어? 네가 했지? 진중권이 심형래 평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물은 다음에 왜 나더러 아무 상관없는 심형래까지 끌어들이세요? 똥은 지가 싸고 왜 나한테 똥 쌌냐고 물어보니? 참 저 무식한 애들 진짜. 이놈아, 똥 싼 놈이 똥 닦고 치우는 거지. 아, 저 또라이 새끼 진짜. 아니 쟤네들은 상종을 말아야지 내가 진짜. 응. 예.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 유효하지 않다고 나올까? 자, 비대 쓰세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백설공주님 뒷북이에요. 예. 그 한글 못 읽는 기자들이 그 재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자, 저기 우리 연북계리 망치부인 꺾었다 기사에 대해서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그 접속한 자를 처벌하라는 말하고 해킹한 자를 처벌하라는 말하고 구분을 못해서 저런 기사 쓸까요? 예. 야, 이 얘기하니까 또 연북길 얘기 나오는구나. 우리 연북길 얘기 좀만 기다려. 지금 이제 이거 얘기하니까. 어때요? 왜 얘네 연북길이 망치부인을 물고 늘었는지 아까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뭐 얘기했죠? 오세훈 문제 얘기했죠? 오세훈에 대한 오세훈 구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거 아까 다 들으셨죠? 그죠? 예. 제가 아까 오세훈 구하기 프로젝트로 망치부인의 말을 왜곡해갖고 이 연평계래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지랄 연병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누구의 오세훈 주민투표로 120억 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망치부인 기사 났던데요. 이러면서 쭉 뜨는 거 봐. 막 연북겔 망치부인도 이겼다는 기사 떴음. 야래양 이러면서 지금 딱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예. 예. 지금 얘네들이 망치부인이 이 오세훈 비리를 밝힐까봐 오세훈 주민투표 어때요? 조금 아까 내가 망치부인이 아까 낮방송 시작할 때 한 얘기 들은 사람 얘네들이 망치부인에 대해서 연북계리 망치부인 공격하는 이유가 오세훈 구하기 프로젝트 4다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딱 맞죠? 정말 대단하죠? 내가 요거 또 읽을까봐 아까 방폭하더니 다시 읽으니까 또 연북계리 기사 갖고 오잖아. 딱 맞죠? 대단하죠? 신마음님, 망치는 공산당 얘 강퇴시켜주세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 새끼들이요, 망치 부인이 딱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 설레발치잖아요. 대단하죠? 생방이에요. 네. 대단하지요. 얘네들이 지금 오세훈 120억, 예. 오세훈 120억에 대해서 읽으니까 딱 문제 제기하는 거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평가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데 소요예산이 모두 얼마? 120억. 여러분, 예, 여러분, 오세훈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할지 말지 주민투표 하자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120억. 120억을 들여갖고 주민투표 할지 말지를 물어보겠대. 그 돈이면
그 돈이면 무상급식 하겠다. 그 돈이면 무상급식 하겠어. 120억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밥 굶는 학생들 밥값 예산으로 쓰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딱 맞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치사하다며 허약한 대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급식을 도구로 쓰는 오 시장의 치사한 정치가 끝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한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오 시장의 포퓰리즘 공세가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아유, 이게 너무 약하잖아. 예. 여러분, 뭐요? 지금 오세훈이 말하는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120억. 오세훈 시장이 120억을 내서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오세훈 불신임 투표를 같이 하든가, 어디다 대고 주민투표야. 이미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광도현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것은 국민 뜻이잖아. 시민 뜻이잖아. 근데 왜 서울 시민만 무상급식, 의무급식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서울 시민만 의무급식 반대하냔 말이야. 부잣집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이 웬 말이냐?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은 웬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이 어린 벗들의 주장 한번, 아니야. 자, 오세훈 구하기 프로젝트에,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가가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티즌 여론조사, 83%, MB 레인덕 이미 시작됐다. 제가 재작년 11월 22일에 이명박 대통령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 83%가 인정하는군요. 트위터에서 김일성 만세 불렀더니 이 미친놈 아니에요? 김일성 만세를 왜 불러? 경거망동하지 마라. 북 해커들에게 뿔난 북한이 뿔날 거랬잖아. 내가 여러분 봐봐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여러분 생각해봐. 연북겔이 왜 미친듯이 와가지고 그렇게 북한 사이트 접속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고 우겼을까? 우리가 다 듣는 데서 국정원 직원이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 국보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얘네들은 기어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된 주장을 했을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얘네들은 해킹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망치부인이 해킹은 얘기를 안 하고 접속에다만 주제를 계속 맞추니까 이 새끼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점을 틀기 위해서 망치부인이랑 망치부인 남편은 접속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거를 공격자 처벌이라고 계속 바꿔갖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어봤잖아. 너네 연북겔 너희들의 해킹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방해했다는 증거 나더러 대라랬지. 만약에 북한이 이번 대화 엇나가고 남북 대화 성사 안 되면 니들이 책임져라. 그랬더니만 연북겔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라고 자칭 주장하는 서울대 자칭 경영학과 졸업생이 그때부터 딱 대답하라니까 말 돌려가지고 망치 부인이 인신공격을 했네. 자기 말을 안 들어줬네. 생때려 쓰다 나갔잖아요. 그거 보신 분? 예. 그거 보신 분. 제가요. 이번 토론을 쭉 하는 과정에서 망치 부인의 주제는 접속자 처벌이잖아. 망치 부인하고 김용석 시의원의 주장은 접속자를 왜 처벌하지 않느냐. 그거 불법 아니냐. 그걸 계속 공격자 처벌이라고 몰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망치 부인 해킹에는 관심 없다. 접속에 대한 얘기만 하자. 기어이 해킹 얘기를 하는 거야. 해킹이 죄냐 아니냐. 그래서 물었잖아. 남북관계에 도움 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남북관계 파탄된 책임을 지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네 만약에 남북대화 성사 안 되면 너네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뭐 인신공격이라는 둥, 뭐, 딴 얘기, 토론의 매너가 어쩌다는 둥. 딱 걸렸어. 이번에도 거기, 경남, 남동임의 공업지대에 둥지를 튼 님들 실수하셨어요. 딱 걸렸어요. 예, 예. 해킹을 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니까 같은 맥락 아니냐. 여러분, 해킹하려고 접속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기심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해킹하려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해킹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일반인들이 못 보는 자료 막 보고 다녔는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간첩인 척 하면서 아니 겉으로는 막 북한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북한 찬양 사이트로 유도하는 이중 간첩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간첩 원정아 몰라요? 탈북자라서 북한을 비판하면서 그 예비군 강연 다녔잖아요. 그저 간첩이라며. 연북길 속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처럼 막 주장하는데 사실 결론은 뭐야? 북한 찬양 사이트로 유도한 사람들이야. 그게 간첩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하세요?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아세요? 이러니까 또 좌빨 홍원현이래. 딱 걸리니까 겁나지? 내가 왜 좌빨이냐? 간첩 잡자는데 내가 왜 좌빨이냐? 간첩 잡자니까 왜 내가 홍원현이야? 왜 서울 사람들어 전라도 사람 욕하는 욕을 갖다 써? 당황스럽지? 예. 자,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이번에 니들 때문에 대화 못하면 연북계리 책임져라. 자, DJ 과감한 구제역 진압 지시가 그립다. 11년 전 첫 구제역 방역 회고, 군동원 파격 보상, 방역은 제2의 국방. 어머, 이런 일이 있었구나. DJ의 과감한 구제역 진압 지시가 그립다. 김성훈 전 농림장관 11년 전 첫 구제역 방역을 회고 군동원 파격 보상 방역은 제2의 국방. 구제역이 한 달여 만에 6개 시도와 30개 시군에서 확산되며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땅에 파묻은 소돼지만도 70만 두에 달하는데도 우리 정부의 진압이 속수무책인 점을 들어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구제역 대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5일자 전남일보에 기고한 전일 실온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글을 최근의 사태를 보며 또 얼마나 많은 우재류 가축,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소돼지 양 사슴 등을 더 땅속에 파묻어야 될지, 장차 지하수오염과 환경 파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은 없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개탄했다. 예. 김 전 장관은 이어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00년 3월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농림부가 경기도 파주에서 공식적으로 첫 구제역이 발생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다며 다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인정에 약한 토착 정서상 확산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농림부 장관이 꼭두새벽에 국방장관에게 통사정을 했다고 회고했다. 야, 반경 500m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몇 킬로? 반경 3킬로 이내를 전부 다 묶고 있잖아요. 여기는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 건초 등을 모두 소각하거나 살처분했대. 다만 동일 지역의 공직자 순경만으로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통사정을 해서 군인을 동원했다. 그는 그 결과 마침내 새벽 4시경 군이 동원됐고 다음날 아침 농림부 장관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구제역 진압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며 그 요지를 이렇게 소개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에 최선두에 나서 초동 진압이 가능했다며 파주 이외의 충남, 경기 5개 시군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도 군은 초기 출입 통제와 소독 실시 그리고 살처분 매몰 조치까지 솔선수범했고 6개 시군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방역단의 초동 백신 조치도 가능하도록 뒷바라지 해줬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당시 총선운동의 일환으로 여야 당 총수들이 현장을 위해 방문을 했을 때 되돌려 보냈고 잠입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의 옷과 신발을 모두 소각 조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물론 영향권 내의 미감염 축산 농가들로서는 애꿎은 살처분 또는 백신 접종 조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살처분 또는 백신 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 보상을 기대 이상 파격적으로 해줬다고 떠올렸다. 2000년 당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 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로 인해 6번째 경기 용인에서 구제역 발생이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고 그 결과 구제역 수역 사무국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 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 장관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다며 자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번져만 가는 구제역 확산과 군 및 정부의 대응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전해 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가 새삼 그립게 떠오른다고 애석해 했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라고. 할 말 있냐? 응. 할 말 있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보다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보다 못하는 게 뭐 있냐고. 김대중 정부는 2,200마리 잡고 초기에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지위를 회복했고 이명박은 70만두를 묻고도 아직도 구제역을 잡지 못했어. 그거보다 더 선명한 차이가 필요하니? 어? 오늘 아침에 140만 마리요? 그새 2배? 웬일이니? 정말 무능의 극치야. 무능의 극치. 초기에 초동 대응을 김대중 대통령처럼 했으면 이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까지 안 왔지요. 어머. 이명박. 성난 이명박. 정동기 청문회 강행, 파급 확산, 본회의 인준 투표 시 정동기 반대 인사들 살생부 오를 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의 경로,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한나라당 선상반란이 일어난 10일까지만 해도 빠르면 11일 중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11일 오전에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개인 사무실로 출근해 자진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다시 금융감독원 별관으로 출근했고 이에 놀란 기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거냐고 묻자 할 건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다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여 청문회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오는 19에서 2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당청 갈등이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사퇴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점을 고민하는 데는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분노가 들어가 있다고 말해. 진짜 답이 없죠? 정말 답이 없죠?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음을 전한 바 있어 이 같은 해석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당청 갈등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여론을 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준투표에서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인준 찬반 투표까지 가면 누가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차기 공천을 걱정해야 되는 친이계는 움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동기 인준에 반대하는 명단은 곧바로 살생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정동기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선상반란을 일으킨 안상수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되면서 조기 전대 소집 등 한나라당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정동기 청문회 강행 시 파국적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과연 이 대통령이 끝까지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나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선상반란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청와대 참모들도 안 대표를 보온병 등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유하고 있어 연초부터 당청 갈등이 전국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이다. 아마 친이계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공천 받아봤자 이명박 대통령한테 공천 받아봤자 재미없어질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 기회에 시컨 즐기면 돼요. 이 사람이 그 BBK 의혹에 연계된 사람이라며 BBK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고 대포폰 민간 사찰에도 연루되어 있다면서요. 아주 우리는 재미있게 놀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야? 별풍 세금 얘기는 또 뭐니? 야, DC 나쁜 새끼야. DC 나쁜 새끼야. 별풍선 환전할 때 세금 떼고 준다. 별풍선 환전할 때 세금을 아예 떼고 준다고. 너는 그래서 나쁜 새끼야. 아이 바보 새끼야. 나가라. 김용석 시의원이 탈세 혐의와 같다. 언론사에 퍼뜨릴까? 어이 쪼다 새끼야. 우리 집안의 통장은 13년째 공개되고 있거든. 13년째 세금 내는 과정이 공개되고 있거든. 공직자 통장 우리 신랑 거 하나랑 내 거 하나 하고 내 거 통장 2개구나. 그 대출 통장까지 언론에 찔러봐. 너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 거다. 13년째예요. 왜냐하면 구의원 때부터 구의원이 되면 그 통장, 그러니까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통장 신고를 해요. 통장 잔고.
재산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 되면 해마다 재산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3년째 통장이 공개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치부인과 김용석 의원을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거리를 못 찾는 게 뭐냐면 우리가 13년 동안 공개된 삶을 산 거예요. 13년 동안 공개되는 삶을 살아오면서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그러질 못한 거지.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망치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풍선 세금 아프리카에서 다 띄워주거든요. 예. 그래요. 아니 연북계는 저렇게 수준이 계속 나죠. 다른 의원들도 다 통장 공개합니다. 예. 다른 의원들도 다 통장 공개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선거 때 재산을 36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장 공개하니까 56억으로 4년 만에 재산이 20억이 늘어있잖아. 이게 공직자는요 통장을 다 공개합니다. 뇌물 수수를 막기 위해서. 한글 11번님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떳떳하죠. 예. 도리어 말이에요. 네, 모든 공직자는요, 통장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다 유추해요. 돈의 흐름을 유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개지랄이죠. 그 통장 다 공개합니다. 예.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우리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랐다는 것까지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니 재산이 늘고 주는 게 다 공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20억이 늘어난 이유는 오세훈 시장 와이프 명의에 땅이 있었대요. 예. 근데 그 땅이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동시에 개발을 하게 된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와이프가 갖고 있던 땅이 그 국토해양부랑 서울시가 특별히 개발하는 땅으로 묶이면서 개발지역으로 되면서 땅값이 확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20억이 증가한 거야.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지만, 예, 요거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 자료 조사해 놨는데, 시의회로 안 와갖고 시정질을 못한 내용이에요. 예. 우리 1697번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내가 뇌물 받았다. 증거 있어요? 예. 뉴라이트마저 MB에게 비수꽂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장의 업무와 관리니까 가령, 그냥 와이프의 재산이 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시장 업무하고 관계된 일이잖아요. 시장 업무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단정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라고는 얘기하면 안 돼. 일부러 그랬다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는 문제예요. 예. 그 뉴스는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논두렁은 아니지만 없앴다라고 검찰이 발표합니까? 의혹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KSHA님, 주장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나온 건가요? 주장인가요? 증거가 나온 건가요?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인가요? 저게 노무현 대통령 잡은 방식이죠.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정보를, 막 뿌렸어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받아서 버렸다라는 의혹. 증거가 없어요. 예. 증거가 없다고요. 김 비서관이 누구예요? 김 비서관이 누구냐고. 지금 1억짜리 시계를 받아서 1억짜리 시계가 뇌물이다. 검찰의 공식 수사 발표예요? KS님, 검찰의 공식 수사 발표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했나요? 아니죠? 시크릿 가든의 김비서는 아니겠죠. 어이, KS님, 예, 지금 님이 가져오신 뉴스들요, 우리 다 본 뉴스예요. 그게 검찰의 공식 발표입니까? 검찰의 공식 발표예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검찰이 그 1억짜리 시계에 대해서 그게 뇌물이다.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재판 결과 뇌물죄가 성립됐나요? 죽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요. 8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증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발표 안 했을까요? 어서 오세요. 타저 비서관인 김경수 비서관이 말한 거다. 아니 그게 검찰의 공식 발표냐고. 그게 뇌물이라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1억짜리 시계가 뇌물로 받은 거다.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받은 뇌물이다. 내가 묻고 있는 말에 대답을 해봐. 지금 김비서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의 공식 발표를 묻는 거예요. 그거 1억짜리 시계를 누구한테 무엇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다. 검찰이 공식 발표했어요? 못했죠. 저렇게. 예. 노무현 죽고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검찰이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를 발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어떤 행동을 대가로 뇌물 받았대요? 뇌물이 뭔지는 알아요? 뇌물이 뭔지는 알아요?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대가로 해주기로 하고 받은 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1억짜리 시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1억짜리 시계를 구경도 못했다. 구경도 못한 거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형이 그걸 받았다가, 영부인한테 보여줬다가 도로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어진 뇌물입니까? 그게 어떤 대가를, 여러분 저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그게 뭘 대가로 주어진 뇌물이에요? 예. 그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했지만 사실이다 아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1억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으니 금 캐러 가자. 그 조선일보의 주장은요, 허위 사실이에요. 검찰과 언론이 짜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하기 위해서 만든, 누구냐? 아까 그거 주장하네. 이거 정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요, 검찰 내부에서 허위사실 뿌린 새끼들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되죠. 뇌물이라는 거는요,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수수한 물품, 이거 뇌물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뭘 해줬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증명을 못하면 그게 뇌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를 받아서 최종 종결지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그걸 가졌다면 그건 뇌물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편의를 봐줬다면. 근데 그 시계는 돌아갔어요. 그 시계는 돌아갔다니까요. 그 부부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쟤네들한테 뭘 바라겠어. 김대중 대통령 뇌물 얘기는 근데 왜 나왔니? 김대중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는 증거는 있는 거야?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는 증거는 있는 거야? 관심 주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예,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이 굉장히 진실인 것처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요, 망치부인 방에서는 일찌감치 뭘 했습니까? 허위 사실 퍼뜨리는 새끼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있죠. 예. 망치부인 방에서는 일찍이 김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놈들에 대해서요,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노무현 금품 수수. 그니까요, 무연바라기님, 그 노무현 금품 수수에 대한 그 기사들이 검찰의 공식 발표입니까? 검찰의 공식 발표 갖고 오세요. 그거 보면 대부분 의혹이 주장됐다. 주장이 나왔다야. 어떤 주장이 나왔다. 의혹이 제기됐다. 얘네들이 기사 쓰는 거 다시 보여줘? 망치부인 남편이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바꿨어? 북한 사이트를 공격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애들이야. 언론에 나오면 무조건 다 믿어? 조중동에 나온 의혹 기사를 무조건 믿어? 예. 우리 무연바라기님 훌륭해요. 내가 어저께 이거에 당한 거 알지? 우리 무연바라기 귀신 태그예요, 지금 올린 거. 이 새끼가 이게, 여러분, 우리 무연바라기는요,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업무방해죄를, 예, 업무방해죄 미수죠? 너 각오해라. 예. 네. 네. 귀신 태그에 귀신 태그. 네. 블랙 추가죠, 당연히. 예, 당연히 블랙 추가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저 연북계리 말이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았다는 증거를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론재판으로 2달 동안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게 뉴스 써갖고 사람 죽인 거예요. 검찰하고 언론이 둘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나왔다. 그렇게 2달 동안 기사 썼어요. 그 기사에 증거가 제공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거는 없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사를 썼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는 허위 사실들 싸우다 지쳐서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망치부인하고 망치부인 남편은 북한 찬양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고의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죠? 북한 찬양 사이트를 공격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남편의 주장을 허위로 기사화했어요. 우리는 북한 사이트를 공격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북한 사이트를 공격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북한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고의적으로 수시로 접속하는 자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접속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얘기를 공격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얘기로 바꾸는 거, 그게 조선일보이고 이게 바로 조중동 언론입니다. 데일리 시리즈의 만행입니다. 망치부인이 한 개인이고 니들이 볼 때 만만하지? 니들이 볼 때는 그냥 망치부인을 니네가 이제 막 밟으면 망치부인이 막 위축돼가지고 죽을 것 같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볼 때 조중동의 영향력보다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크다. 조중동과 데일리안의 영향력보다 데일리 시리즈 뉴스들보다 내가 볼 때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더 커. 그거 알아?
네. 접속을 해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나쁜 사람님. 님이요, 북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활동하는 거 다 일일이 검열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욕하러 간다고 그러고, 가서 무슨 짓 하는지, 님이 다 검열할 수 있습니까? 남한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그 우리 민족끼리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공개한 글들 속에 암호 찾아갖고 지령받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거 님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분 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법 위반이에요. 하나는 욕하려고 들어가는 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관심 있게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따라서 그 접속은 둘 다 두 가지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는 욕하려고 들어가는 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가서 찬양하는 행위를 보려고 들어가는 건 호기심에 수시로 고의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자주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다. 웃기지 마세요. 예, 지금 연북계리 들어왔고 또 개소리 하고 있죠. 우리 연북계에게 망치 부인이 글 하나 남겼어요. 예. 연북계 알고 보니 MB 지지 모임, MB 지지 기자 모임. 자, 북한의 사상을 읽고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 신문을 읽으며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북한아리 연북계. 요즘에 그 아리가 유행이잖아요. 북한의 사상을 도서관에서 읽고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 신문을 읽고 이거 전부 다 그 프록시 설정 변경해갖고 그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북한아리 연북계.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의 붕괴가 우선이라는 연북계. 북한 사이트에 고의적 접속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냐는 망치 부인의 질문에 해킹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문외집단 연북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개소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운영했던 신문사와 데일리 시리즈 기자들은 연북계 소속인가 보다. 평소 망치 부인이 이명박 대통령 비판이 못내 속상했던 기자들이 작심하고 요 며칠 소설을 쓴다. 연북계 기자들이 망치 부인 홍보해주려는 노고는 고맙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연북계과 망치 부인 팬들 말고는 그들 기사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지지 연북계 기자들 잘 듣고 쓰기 바란다. 내가 말로 100번 했는데도 못 알아듣길래 글로 남겼어요. 망치 부인이 연북계에게 졌다? 그래 졌다. 북한 찬양 사이트 수시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연북계들의 주장에 졌다. 이제 국정원이 답할 차례다.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고의 접속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연북계의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국정원이 대답해야 돼. 북한 찬양 사이트 수시 접속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면 왜 일반인의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을 막아놨는가?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을 국가에서 막은 이유를 설명하든지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대답할 내용이다. 타국 해킹이 불법인가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정권 차원에서 북한 사이트 해킹을 묵인하고 있는가 아닌가? 혹시 사주했나? 이명박 정권은 답해야 됩니다. 이게 망치 부인의 주제죠. 이러한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망치 부인이 해킹 사범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망치 부인은 북한 사이트 해킹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남북대화 단절되면 해킹범들이 책임져라 라는 얘기는 했죠. 그죠? 망치 부인 얘기 들은 사람? 여러분, 망치 부인이 해킹 사범을 처벌하라 그랬어요? 접속자를 처벌하라 그랬어요? 망치 부인이 해킹범을 처벌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접속자를 처벌하라 그랬어요? 해킹범을 처벌하라 그랬어요?
접속자를 처벌하라 그랬죠? 그걸 해킹범으로 들은 게 연북계란이야. 예. 그 다음, 망치 부인이 해킹범을 처벌하라 그랬어요? 남북대화가 단절되면 책임지라 그랬어요? 처벌이 아니라 책임지라 그랬죠?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남북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연북계리 책임져라 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 왜 남들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돼지 새끼들 말만 듣고 기사를 쓰냐고. 너네 연북계 기자들이지? 연북계 소속 기자들이지? 예. 지랄들이야. 자, 북한을 괴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헌법에 북한이 괴뢰라고 주장해요? 도쿄올릭 지금 가서 헌법 어느 조항에 북한이 괴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갖고 와. 지금부터 20초 준다. 좋아. 도쿄올릭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 헌법에 북한이 북괴 정권이다. 괴뢰 정부다. 라고 써있는 부분을 찾아와. 지금부터 30초 줄게.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라고 도서라고 되어 있다. 저 말에 북괴란 말이 어딨어? 저 말에 북괴란 말이 어딨어? 또 저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도 논란이 많은 거 알아? 왜? 저 말이 우리나라 헌법이면 우리 지금 북한 놀러 가도 되니? 지금 우리 북한 놀러 가도 돼? 우리 평양 가서 셀카 찍어 와도 되니? 대답해봐.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땅에 해주에 놀러가고 개성에 놀러가고 평양에 놀러가서 마음대로 셀카 찍어 와도 되니 안 되니?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며.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조항은 명시적 선언이야. 즉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국토 수복에 소망을 담은 거지 북한이 괴뢰 정부다 라고 규정한 게 아니야. 누가 그러니? 저게 북한이 괴뢰 정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뉴라이트 미친놈들 주장이야. 뭔 말인지 알아? 북한은요 공식 정부예요. 유엔에 1991년에 동시 가입한 국가라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유엔에서 한 표야. 뭔 말인지 알아? 남한이나 북한이나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라고. 91년 이전에는 소련이 남한더러 괴뢰 정부라 그랬고 북한이 미국더러 괴뢰 정부라 그래서 둘 다 그 가입이 안 됐지만 91년도에 유엔 동시 가입이 되면서 정식 정부가 된 거야. 그럼 지금 유엔이 괴뢰 정부를 그 유엔 회원국으로 뒀단 얘기야? 너네 지금 유엔 사무처에다가 지금 들이대는 거야? 유엔이 괴뢰 정부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유엔 회원국 제외하라고 가서 써봐. 어떻게 되나? 한반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라는 거는 북한만이 아니죠? 그죠? 북한만이 아니고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모든 단체가 반국가단체 아니야. 그지? 또 그 한반도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겠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말이 그게 괴뢰 정부다라는 근거 그게 안 된다는 거 설명 못 알아듣겠어? 요술비단님 감사합니다. 세계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아니 그니까 헌법에 북한은 괴뢰 정부다라고 쓴 걸 갖고 오라니까? 북한이 괴뢰 정부다라고 쓴 걸 가져와. 아니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국민들에게는 뭐가 있어?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 우리가 지금 저기 북한 영토 막 돌아다녀도 되니? 그러면 북한 영토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뭔데? 헌법 내부의 불일치 아니야.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저걸 가지고 북한 괴뢰 정권이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야. 북한 괴뢰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그 작자가 누구냐? 그 사람 좀 갖고 와봐라. 예, 우리 남편 블로그가 성지순례가 돼서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일부러 오세훈 시장의 문제점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죠.
연북겔이 북한알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북한 사상, 북한 방송, 북한 신문, 북한 사이트 가본 적이 없어. 너네 그거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니? 아니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길 왜 가니? 거길 왜 가서 왜 그렇게 북한 사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자, 초등학생들이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괴롭히는 여자애들 그거 좋아서 괴롭히는 거죠. 초등학생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괜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괜히 넘어뜨리고 장난치고 등에다가 쪽지 붙이고 그럽니다. 누구누구 바보. 그건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한테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북한알이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웃기고 자빠있어.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연북겔 다시 토론하고 싶어? 나가 이 빨갱이 새끼들아! 북한의 사상, 북한의 신문,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새끼들아 다 나가. 너희들은 적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 새끼들아. 어디 지금 범법자들이 들어와갖고 때로 난동을 피워 이 개새끼들이. 당장 나와! 미친놈들아! 씨볼놈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새끼들이 당당하게 연북겔 승리에 와가지고 저촉과 위반은 틀립니다. 저촉과 위반이 어떻게 틀린데? 저촉에 남말 뜻도 모르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망치부인 방송에 들이대면서 말이야 저촉과 위반은 틀립니다. 병신들 국어사전 읽어줘도 못 알아들어. 이 쪼다 새끼들은. 너네 초등학교 안 나왔니? 한글이 그렇게 어려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글로 써줬잖아. 그러고도 못 알아들었고 여기다 댓글 달고 있는 애들. 댓글 다는 것도요 대체로 다 이거 봐. 한 놈이 여러 번씩 달어. 한 놈이 여러 번씩 달면서 마치 다수인 양. 너네 아이디 몇 개 있는 거 다 안다. 지랄들이야. 잘하고 계십니다. 예, 빨리빨리 내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망치 보이는 얘네들을요 전부 다 또 블랙에 걸어야 되죠. 아주 잡놈 새끼들이야. 예. 아니 우리 일반 국민들은 북한 사이트에 있는지도 몰랐어. 일반 국민은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사이트를 수시로 들락거리고 그것도 정부에서 막아놨는데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변형시켜갖고 들어가고 말이야. 그게 정상이니? 아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뭐 보는데? 미친놈의 새끼들. 나는 너네들 있는 연북겔 쓰레기 같아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쓰레기 처리장 같아갖고 안 간다고.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너네 북한 좋아하니까 가는 거 아니야? 웃긴 새끼들이야. 행복한 한우님, 예, 망치부인 네이버에 기사 여러 개 떴어요. 예, 그러나 우리 방에서 기사로 취급하는 거는 11개 언론사죠? 예, 망치부인 기사는요, 망치부인이 인정하는 11개 신문사에 났을 때만 갖고 오세요. 나머지는 개소리. 아니, 여러분, 호가호위란 얘기를 내가 아까도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데일리 이런 데서 쓴 기사 믿어요?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데일리 이런 데서 나온 기사 믿는 사람 있어요? 연북겔 말고 안 보죠? 그럼 망치부인 방송에서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데일리 읽어준 적 있어요? 없죠? 왜? 그건 기사가 아니거든.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는 기사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치부인한테 한번 떠보려고. 망치부인의 인기를 얻고 기사 한번 띄워보려고. 조선일보의 신입 기자가 망치부인 쓴 다음에 네이트 1등 되니까. 연북겔 애들한테 가서 망치부인 기사 쓰면 그게 네이트 1등 되니까. 그거 맛 좀 보려고. 이런 걸 보고 호가호위라 그러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등에 업고 잘난 척하다. 내가 볼 때 데일리안 시리즈 기자들이나 조중동 기자들이 망치부인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번 떠보고 싶은 모양이야. 아주 지랄들 하세요.
앞으로 망치부인은 그런 내가 인정하는 11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면요 기사 취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예. 네. 레이저로 잠수함을 잡고 링스 헬기를 떨어뜨린다는 데일리 예. 인간어뢰. 참 정말 어휴. 니들이 신문이면 조중동과 데일리 시리즈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이다. 그죠? 북한이 왜 타국이란 나라? 그럼 우리나라 국내니? 북한이 우리나라니? 참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얘네들 봐라. 북한이 왜 타국이니?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니? 너 북한하고 같은 국민이니? 저 무식한 새끼들 봐라. 북한이 왜 타국이니? 북한이 괴뢰정부라고 규정한 헌법을 가져와봐. 헌법에 북한이 괴뢰정부다라는 규정 갖고 오라고. 이 무식한 새끼들아. 헌법학자 누가 북한더러 괴뢰정부라고 지금 얘기했는지 갖고 와봐. 그럼 읽어줄게. 패동님 고마워요. 저 새끼들 저 북한 주민이야 저거. 타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냐? 아우 저 미친 새끼들 진짜. 타국의 반대말이 뭐야? 너네 가서 찾아봐. 타국의 반대말이 뭐야? 자국이지. 빨갱이 인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예. 망치부인이 타국이 타국 해킹이 불법 아닌가라고 물어봤더니 북한 보고 국가라니.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어떤 헌법학자인지 데리고 와봐. 그 다음 얘네 주장이 다 그거예요. 북한이 왜 타국임? 더럽네 더러워. 멸공을 외칩시다. 그러면 타국의 반대말 북한이 자국이니? 너네 간첩이지. 북한 주민들이지. 아니면 탈북자니? 너네 지금 탈북자들이니? 누가 너네 탈북자 같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월급 받는 탈북자들이야? 미친놈의 새끼들. 말 같지도 않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 북한이 나라가 아니면 UN 회원국에서 왜 받아주니? UN 회원국에서 북한이 나라가 아닌데 왜 받아줘? 이런 미친 새끼들을 봤나? 그럼 육자회담 주장하는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 괴뢰정부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랬어? 미국이 북한 괴뢰정부하고 대화하라 그랬어? 일본이 남북 간에 대화하라는 거 북한 괴뢰정부하고 대화하라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들을 봤나 이거? 이 천하의 미친놈 새끼들. 야 너네 대답해봐. 북한이 자국이라는 뜻으로 타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면 유엔이 미쳤다는 거야? 미국이 미쳤다는 거야? 일본이 미쳤다는 거야? 이 천하의 미친놈 새끼들 40개나 달았는데 40개나. 똑같은 놈이구나. 예, 그럴 줄 알았어요. 40개 중에 하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예. 1500개의 댓글은 달아도 1500명의 머릿수를 못 채운다 그랬죠? 아유. 4개가 아니네. 5개. 6개. 7개, 8개, 9개. 40개 댓글을 달았는데 10개가 한 놈이야. 10개가 한 놈이야. 북한이 너네 자국이지? 연북겔, 북한이 타국이 아니면 자국이냐? 그리고 북한이 괴뢰정부면 미국이 남북회담하라는 거, 육자회담 하자는 거,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작년에, 야 너네 말 잘했다. 너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남북대화 주도했던 거 알지? 그러면 그 이명박 정부가, 아니야 그게 2009년 봄이지.
2009년 봄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괴뢰 정부하고 대화를 추진했다는 거야? 야,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완전히 대통령을 간첩 만드는 이 국가 전복 세력을 봤나? 천하의 처죽일 놈의 새끼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천하의 처죽일 놈의 새끼들을 봤나? 사실 나도 니들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살짝 정체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임마, 대놓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괴뢰 집단하고 대화를 추진한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국가 전복 세력 같은 놈들을 봤나? 이 반국가 단체, 이 연북계리 간첩 새끼들아, 당장 나와! 참 천하의 미친놈들이지요. 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쵸? 예, 내 말이 맞죠? 천하의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북한이 타국이래. 아이고, 이거 봐. 테란 13123. 북한이 타국이래.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국이야? 타국의 반대말이 뭐니? 자국이지. 이 북한 새끼들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 테란 1234, 1323.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놈 있었지? 예.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건가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도 아닌 거하고 대화하자 그랬니? 이런 반국가 단체 새끼들. 그 다음에, 푸른 대원. 이거 간첩이죠. 예, 얘네들 이거 다 간첩이죠. 정말 대단한 간첩 새끼들이에요. 아니, 북한이 타국이 아니면 자국이야? 정말 국정원이 반성해야 돼. 대한민국 국정원이 반성해야 된다고. 아니, 미친 새끼들아. 북한이 타국이 아니면 자국이니? 아우, 이 천하의 미친 새끼들. 뭐, 또 해킹이 또 범죄가 아니래요? 예. 블로그, 국제법상 북한의 지위와 맨 밑에 판결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올리는 자료는 못 읽겠는데, 여러분, 저기 누가 지금요, 저 블로그에 가서요, 저게 진짜 헌재 판결문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저게 지금, 국제법상 헌재 판결문에 그러니까 국제법상 북한의 지위, 예. 그 다음에 헌재 판결문에 북한이 북괴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저 링크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워낙, 찬양을 목적으로 가면 불법이에요. 타국 사이트 해킹이 불법이냐고요? 북괴는 우리나라 헌법상 타국이 아닌데, 그거 모르시나요? 아니, 그니까, 헌법에 지금 타국이라는 헌재 판결문이 나왔어요? 예. 지금 우리 중계방에 계신 님들이요. 예, 스케이터님 조사해주세요. 예. 스케이터님이 저 링크에 가셔가지고요. 저게 진짜 헌재 판결문인지, 안전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북한 사이트에 찬양을 목적으로 가면 국보법 위반이고요. 욕하려고 가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래요. 님들 연북계에서 나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얘네 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예,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 전체입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소속되어 있죠. 지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북한 영토가 다 우리 겁니까? 영토란 국민이 자유롭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도대체 헌법에 저 3조를 저렇게 해석하는 건 누구의 주장이니? 헌법 3조를 저렇게 저게 해석해도 된다고 누가 주장한 거야? 어떤 미친놈인지 한번 이름 좀 대봐라. 예. 남한과 북한이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제법상 조약 체결이 아닌 재가라고 하여 남북합의서의 비준 형식으로 국회의 동의가 아닌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체결합니다. 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요.
이 얘기는 처음 듣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 수입 수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뭐라 해요? 뭐라더라? 수입 수출이 아니라, 네. 수입 수출이 아니라 유입이라 그러던가?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국제 간의 교류가 아니다. 국제 간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간의 교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반입반출. 그치? 반입반출. 반입반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북한이 독립국가가 아니다. 어느 국제법이 그러니? 북한이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 예. 네. 북괴가 국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짧은 지식으로. 야, 북괴가 국가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하겠다는 그 북은 누군데? 북한하고 남북한이 지금 대화해야 된다.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북한은 북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북괴하고 대화하재? 설명해봐. 참. 그러니까 얘네는요 30년 전에 살고 있다니까? 30년 전에? 북한을 독립된 국가라고 일컫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니. 나는 니들이 진짜 개탄스러워. 이 아줌마 언제 정신 차릴까?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여러분, 예, 스케이터님 지금 안 계신가요? 예, 지금요, 저 블로그 확인 좀 하셨어요? 블로그 확인 누가 한 사람 있어요? 저게 지금, 저 블로그의 내용에 헌재 판결문 나와 있나요? 결론에 북한의 지위를 2개다라고 해석을 했다. 뭐라고 근데 그 2개가 뭔데요? 그 내용 좀 복사를 해서 보여주실래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저 사이트에 가서요. 내가 지금 저 새끼들이 또 저기 방송에 귀신 태그를 걸까봐 못 들어가니까 저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 헌재 판결문이 없다. 그래요? 아까 이 블로그에서 신마음님 헌재 판결문이라고 나와요? 보신 분 아무도 없나?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귀신 블로그가 아닌 건 맞죠? 귀신 태그가 아닌 거. 93년 판결물이 있다. 참고 도서를 보고 통일부에서 판결문에 해석글을 써놓은 거다. 93년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귀신 태그가 아니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래서 지금 통일부의 저기구나. 블로그. 통일부. 국제법상 바라본 북한의 지위. 북한은 우리나라랑 다른 국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도 할 수 없지 않나.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에 대해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북한을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외국의 지도상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다른 국가로 심지어 색까지 나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너네 한글 못 읽어? 완전히 다른 나라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 지금 통일부에서 게시해 놨네. 다른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뭐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아, 저 새끼들은 진짜 그 얘네들이 올리는 자료들을요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 뭐가 나와? 지네들 주장의 허점이 나와. 질문의 답이 애매하다고요.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북한을 남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승인 중 국가의 승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의 승인은 국제법의 주체인 기존의 국가가 새로이 탄생한 국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선언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승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의 승인은 재량에 달려있다. 국가의 승인은 승인 부여국의 일방적인 행위다. 승인과 외교관계 설정은 다른 행위다. 항의와 권리 위반을 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데 있다. 국가가 실효적 지배로 확립된 결과 정치적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승인과 관계가 없다. 즉 이거는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원칙적으로 국가의 승인은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타국을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다른 나라들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은 국가, 우리의 예로서는 북한이 되겠네요. 뭐래? 북한이 승인을 받은 국가래잖아. 우리의 예로서는 북한이 되겠네요. 승인을 받은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승인이란 얘기는요. 다른 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승인이라고 한다. 승인의 낱말 뜻이죠. 예. 승인을 받은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건 뭔 얘기야? 우리의 예로서는 북한이 되겠네요. 북한을 승인을 받은 국가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처럼 타국을 국가로 인정한 행위는 타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하나의 정치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정치체는 사실상 국가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영역 내에서 상인들의 행위를 규율하거나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치체제가 해당 영역 내에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 정치체제와 협력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행위 규율 등의 문제는 그 정치체와 인접한 국가들의 대외 수출입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따라서 국가의 승인과 외교관계의 설정을 다르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국가의 승인의 기본 규칙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은 그 국가가 저 정치체를 언젠가는 국가로 인정할 마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한 정치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치적 형국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신들이 승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외교적 관계가 필요한 정치체 및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정치체를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인의 항의와 권리 보유의 방법은 묵시적 승인을 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데 이용된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는요. 국가로 인정하는 방법에 나온 거예요. 승인할 거냐 또는 뭐예요. 승인할 거냐 인정할 거냐 국가의 지위를 그래서 인정하면 국가가 되기도 하고 승인하면 국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결과 정치적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승인과 관계가 없다. 이건 전부 다 승인이라는 말, 인정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죠. 대한민국은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하여 북한을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인에 관한 규칙 3, 4, 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명시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군요.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한민족인 우리 남한이 북한을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저 위에서 얘기한 3, 4, 5를 들어서 승인과 외교관계의 설정은 다른 행위다. 항의와 권리 유보의 방법은 묵시적 승인을 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데에 이용된다.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결과 정치적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승인과 관계가 없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인 존재로서는 인정하지만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입반출을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한 민족으로 얘기하고요. 이래서 뭘 하는 건데 개성공단을 하는 거야. 개성공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미국에다가 자국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저 말은 개성공단에서 통일부가 이걸 쓴 이유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나라 국산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통일부에서 저 말을 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특수한 관계이고 그리고 개성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 국산품으로 미국에다 인정받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수출이 아니고 반출이라는 거는 한민족 공동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국제법상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그 국가 승인의 효과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정의 내린 국가 승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는 관계없다는 입장. 이게 김영석이라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국가가 국가의 성립 요소를 갖추면 다른 국가들의 행위나 선언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국가로서 성립된다는 견해다. 따라서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북한은 타국의 승인 없이도 국제사회에서 명백하게 존재하는 국가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주민을 지니고 있고 한반도 38선 이북이라는 명확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실효적인 정부와 그 다음에 타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이다. 이게 김영석이라는 학자의 주장이고 이 선언적 효과설은 그렇다면 국가의 승인 자체가 의미 없는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승인이 없이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국가의 승인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선언적 효과설 아래에서도 국가의 승인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아무리 어떠한 한 국가가 국가의 성립 요소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이. 일본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고 러시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한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럼 이건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나라에서 이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주장 하에서는 북한은 타국이 맞는 거잖아. 창설적 효과설은 다른 국가에 승인되지 않는 한 국제법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다. 그런데 북한은 하나의 독립국가로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창설적 효과설을 따르게 되더라도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북한은 국가로서 독립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립된 지위를 지니고 있대잖아. 요약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포함하여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을 독립적인 국제법상의 주체로 승인한 국가에 한해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제법의 시각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상의 시각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갖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93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란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을 엄연한 현실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서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서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 북한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양면적인 지위를 가진 교전단체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이 타국이라고 쓴 표현이 잘못됐다.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데 왜 너네들은 반국가 단체라는 주장만 해? 왜 너네들은 두 가지 지위가 같이 있는 존재로서 보지 않고 이건 국제법상 국가다. 그런데 우리 남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뿐이다. 선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 왜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데 너네는 하나만 보니? 왜 너네는 하나만 봐? 또 이거는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93년도예요. 93년도에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 너네들이 망치 부인이 타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끄럽다. 병신 쪼다 새끼들. 북한은 타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타국이 아니란 얘기는 자국이란 얘기예요. 북한이 타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북한이 우리나라라고 볼 때야. 우리 한민족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그 개성공단을 북한에다 만들고 거기에서 물건을 교류할 때 반입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친놈 새끼들. 그리고도 무슨 지네들이 갖고 온 자료에 의해서도 이게 국가의 지위가 있다. 꼭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1993년이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래잖아. 왜 너네는 이 부분은 안 보고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것만 보냐고.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통일부에서 너네가 갖고 온 자료에 인정했는데 왜 너네는 반국가 단체라는 것만 보고 평화통일의 협력과 동반자라는 얘기는 안 보냔 말이야. 참 미친 새끼들 진짜. 지네가 자료 갖고 와가지고도 저래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여기다 댓글질하고 있는 북한이 타국이라니. 북한이 타국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럼 니네 자국이야? 제 방송을 보니 주장이 계속 바뀌시던데요. 접속 자체가 위법이다. 호기심으로 접속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또 무조건 접속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들은 네가 빙신이지. 여러분 망치 부인이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우연히 접속한 건 위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망치 부인이 접속 자체가 위반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고의적으로 수시로 접속한 거 그게 위반이라는 거 아니야. 나 이런 바보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니? 나 진짜. 아니 똑같은 한국말을 듣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 종북주의인 자식아, 니네들이 종북주의자지.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하라는 내 주장이, 야, 그러면, 어이, 교촌 주민,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종북주의자니? 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부 다 종북주의자야? 어우, 저 미친 새끼들 진짜. 자기네들한테 반하는 내용이면, 아니 말 같지 않은 내용이니까 벙어리 강태지 바보 새끼들아. 아우 진짜. 탱구팡팡, 왜 반국가 단체라는 것만 주장해? 반국가 단체라는 것만 주장하고 왜 평화통일협력의 담당자라는 주장은 무시하는 건데? 평화통일 담당자란 얘기는 동등한 지위란 얘기잖아. 동반자. 남한과 북한의 공동의 지위를 인정하는 한 면과 반국가 단체의 위험이 있다는 두 가지 이중적 지위라고 써놓은 걸 보고도 왜 저렇게 주장을 하냐고. 법원은 국가를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를 평화통일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아우 정말. 정육점 총각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 논쟁 한번 해봐. 너네 그렇게 계속 개소리 한번 주장해봐라. 아주 뭐가 부끄럽니? 난 니네가 부끄러워. 천하에 이렇게 무식한 애들을요. 아니 한글이 말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쉬운 글인데 그걸 듣고도 저렇게 주장해? 타국이 부끄러운 이유가 뭐야? 반국가 단체라는 말만 보지 말고 너네가 퍼온 자료에서 동등한 평화통일의 협력적 동반자라는 걸 왜 안 보는 건데? 개새끼들. 헌법재판소도 종북주의자니? 이렇게 설명해도요. 또 댓글 달아요. 망치 부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또 댓글 달아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주장합니다. 100번 설명해줘도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예. 왜? 바보이기 때문이죠. 예. 나 무식해요 인증 리플 릴레이. 정말 타진녀스럽죠. 증명을 아무리 해줘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타진녀야. 이번에 얘네 연북계리요. 타진녀하고 거의 흡사해요. 타진녀 했던 애들이랑 똑같아 하는 짓이. 아무리 증명해줘도 못 들은 척하고 이해 못한 척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한글을 못 읽어 저 바보들은. 자. 요즘엔 뷰센 뉴스가 진짜 많이 들어오네.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적격 결론을 정한 것과 관련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탈 야후코리아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선상 반란을 일으킨 직후인 10일부터 한나라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 여기에서 38,000명이 투표한 가운데 83%가 이미 시작됐다고 답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에 그쳤고 이 대통령이 평소 주장했듯 레임덕은 오지 않는다는 입장은 8.0%인 3,059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의 선상 반란을 레임덕이 시작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자, 제가요 지금 또 이제 그 토론회를 하러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토론회를 갔다가 올 동안 지금 이 방송이 아까 몇 시에 시작했지? 2시에 시작했죠? 4시간짜리거든요? 4시간짜리 보고 계시면 예, 제가 그 토론회 마치고 한 11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저 급하게 가야 돼요. 시간 늦었다.
아유, 하여튼 저 미친놈 새끼들 때문에, 저 미친놈 새끼들 때문에 시간만 낭비해. 예. 이따 밤에, 이거 재방송 다 보실 때쯤 되면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보고 계세요.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1260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석 체크해주신 942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우리 동네 비공개 토론회 갔다 올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 재방송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이따가 밤에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할게요. 예.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어요. 예.